네, 연휴 기간에 비가 왔죠. 강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도 배를 타고 잘 건널 수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비처럼 내려서 쏟아져서 아주 뉴스의 강줄기가 거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자 마스크를 벗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서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늘 속보를 네. 비롯한 여러 뉴스들 잘 전달해 주시니까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가보죠. 네. 북한이 거의 무슨 뭐 일례 행사처럼요, 매일매일 행사처럼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네, 이게 폭죽이 아니라 미사일이어서 문제인 건데요. 계속해서 네.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합참에 따르면 오전 7시 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이제 미사일이 발사돼서 동쪽 방향으로 갔고요. 네.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고요. 속도는 마하 17이라고 합니다. 그간 동해상으로 또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것과는 달리 꽤 멀리 날아갔고 일본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안보리 위반을 명백히 했네요. 연달아 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이자 최근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한 셈인데요. 네.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죠. 단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한 발을 발사했고 또 28일에 두 발, 또 29일에 순천에서도 두 발, 또 지난 1일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두 발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올해 들어만 탄도미사일이 21번째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나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10월 1일 국군의 날에도 밝혔지만 이런 무모한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오전 9시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열어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고요. 윤 대통령도 중간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출근길에서 밝혔습니다. 연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고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하자는 건지 정말 싸우자는 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통상 이 북한의 군사행동은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일본 열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도 한마디 했네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한다,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도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이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면서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 오늘 외교부, 국방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국감 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국회 14개 상임위가 78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데요.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겠다는 야당, 또 전 정부 5년의 실정부터 파헤치자는 여당 간의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외통위와 이제 국방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외통위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을 강하게 질타하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보도한 게 본질이라면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뭐 출석도 안 해야 된다, 여당은 해야 된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도 지금 감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이 지금 한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도
여야가 맞붙겠네요. 네, 사실 이 감사원에 대한 국감은 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법사위에서도 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은 날로 격앙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당 내 이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 모여서 감사원이 권력 또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통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성토를 했습니다.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는 독재 정권처럼 공포 정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탄압이다. 수사권, 검찰 권한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아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 거듭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제가 많았던 걸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뢰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시는 걸 보니 두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이 얘기도 물었죠. 네, 관련해서 질의를 받았는데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보다는 좀 50분 가량 늦춰졌습니다. 네,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이제 국회 법사위 국감인데요. 50분에 열렸습니다. 즉 50분 정도 늦게 열린 건데 이 충돌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이제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정치 탄압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 역시 정쟁국감 노, 민생국감 예스라는 피켓을 들고 맞대응을 했는데 결국 이제 협의를 했고요. 모두 피켓을 내리고 법사위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어질 텐데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부 의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따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에게 잘 저희도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만큼 좀 국회에서도 정쟁이 아니라 진짜 국정감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어요. 고령에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제가 정말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정신병원 시설, 장애인 시설 등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여름에 이제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에 접촉 면회를 금지했는데요. 네. 유리 칸막이 등을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있었던 추석 연휴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이제 첫 번째 명절이었는데 그렇죠. 이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들은 면회 온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굉장히 힘들게 또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맞으나 또 가족의 아쉬움도 큰 편이죠.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감염 취약 시설 집단 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때는 이제 1,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좋아지면서 정부가 이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외박 외출 제한도 풀고 또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조건을 좀 지켜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면회는 사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과 입소자를 만날 수 있고요. 면회 중에도 실내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면회 전후에 환기해야 하고요.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전날까지 필수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 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 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제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고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도 가장 사실은 방송도 진행자가 좀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심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0월 3일 기준 확진 환자는 16,423명입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는 내년 3월쯤 벗는다고요.
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 유행할 이번 겨울이 고비이긴 하지만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나서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정확한 해제 시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이번 겨울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이 감기가 있거나 또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요, 알아서 마스크 쓰시면서 네. 보호하는 것, 손 소독 계속 유지하시는 것, 좀 계속해도 안전하고 지장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 중에 하나죠. 부산국제영화제. 가을에 항상 개막했는데 이번에도 열리네요. 네, 오늘 오후 6시 남포동 BIFF 비프 광장에서 펼쳐지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 6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과 함께 이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고 합니다. 네. 부산시가 후원을 하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이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열흘간 샌덤시티를 비롯해서 16개 구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약 17만여 명의 관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사실 이런 큰 행사들 앞서도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정상 개최를 못했잖아요. 3년 만에 정상 개최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초청, 상영 규모 이것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영화 지원 프로그램, 오픈 토크 등 부대 행사를 전면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중적 화제가 될 만한 한국 영화 신작이 소개된다고 하고요. 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자, 가을에 오늘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데요. 가을에 어디 가야 되지? 좀 의미 있는 경험 없을까라고 싶은 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개막식 하면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나요? 일단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 홍콩 배우 양조위를 네. 비롯해서요. 브로커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네. 그리고 아바타 이번 아바타의 소속편이 나오죠. 그렇죠. 물의 길 프로듀서 존 랜도 또 우리나라 배우 중엔 강동원, 이영애, 한지민, 하정우 등 여러 배우와 감독들이 부산을 찾아서 국내외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시사베사공은 안 가나요? 저요? 예. 저도- 이런 분들이 나오면 나란히 어깨를 하고 예, 네. 레드카펫을 제가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 일정이 바빠서 그렇군요. 이번에 고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시사베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일정이 바빠서 못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많이들 보시고요. 또 가을에 좀 풍성한 문화 행사도 즐기시면서 정치 스트레스 받으시면 약간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전해준 시사베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년 전 짝사